창업이라는 부분은 안정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었고요. 도전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고기라는 품목은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매출은 4억 원 정도, 하루 최고 매출 3천만 원 정도, 월 평균 매출은 2억 정도. 소고기 시장에서 와규라는 품목은 우리나라에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아이디어를 얻어서 와규라는 소고기 품종하고 접목을 해서 냈던 게 저희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고깃집을 가시면 환기 때문에 옷에 냄새 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덕트가 만약에 5개면은 보통 2마력이 맥시멈입니다. 10테이블에서 10개 필요하다. 그럼 보통 모터를 옥상으로 2대 정도 2마력짜리를 달아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고깃집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약수동에서 호박식당을 창업한 16년차 외식기업 경영인 김치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60여 개 정도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 규모는 300억 원, 절반 넘는 브랜드가 10년 이상 지속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진출을 해서 해외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30일에 LIG 그룹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고기 시장은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고기라는 품목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고기 원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서 이 부분을 숙성이라든지 혹은 그릴링 방식이라든지 양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한테 가성비 있게 낼 수 있느냐, 또 어떤 술과 매력적으로 페어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이템을 잘 개발한다면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인 선배가 하시는 삼겹살집에 불판을 닦는 직업으로 불판 닦기로 취업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홀 운영부터 주방, 그리고 배달, 이런 식당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고, 그 매장이 잘 되면서 또 2호점, 3호점을 오픈하면서 창업하는 과정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매장의 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적인 관리, 채용, 이런 부분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이 생겼고요. 창업 이후에 상상했던 그림이 현실로 펼쳐지는 순간, 제가 준비했던 식당이 고객들이 줄을 서는 장면들이 매일 지속이 됐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고요. 식당을 하다 보면 엿듯하지 않은 상황에 펼쳐지는데,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특히 코로나 때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을 두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아마 저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한다는 건 어쨌든 도전이고, 도전이라는 것은 큰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 위험 부담 없이 보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창업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치만 있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식당 창업을 할 때 평균적인 비용은 4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 1억 5천, 인테리어가 대략 한 1억 5천, 기타 비용들까지 하면 거의 4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월 최고 매출은 4억 원 정도, 하루 최고 매출 3천만 원 정도, 월 평균 매출은 2억 정도, 수익률은 약 30%, 순수익률은 약 3천만 원 정도. 저희 오픈 이후에 첫 달 매출은 9천만 원입니다. 오픈 한 3개월 정도의 손익분기에 도달했습니다. 소고기를 찾는 주 고객층의 특징은, 물론 이제 소고기라는 부분이 사실 매일 먹기에는 가격대가 좀 대부분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문턱을 좀 낮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모임이나 단체 고객들, 회사 회식들이 주된 핵심 타겟 고객층입니다. 일단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단체 손님을 유입시키는 건데요. 저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매장이 되어야 결국에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번 왔던 분들이 만족감을 느껴서 자기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그 브랜드의 지속성을 가져가 주는데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고기라는 부분이 인기가 많고 또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 그런 육류다 보니까 창업을 할 때 도전을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 지속성이 없고 쉽게 경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매장을 만들었을 때는 소고기라 하면 한우 혹은 미국산 쇠고기 둘 중에 거의 하나를 국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와규는 일본 고베 지방에서 키운 품종을 얘기하는데, 소고기 시장에서
와규라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거의 전무후무한 소고기 품종이었고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야끼니쿠 양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10가지의 과일 양념과 또 간장에 이렇게 버무려서 즉석에서 내는 야끼니쿠라는 메뉴를 와규라는 소고기 품종하고 접목을 해서 냈던 게 저의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수부위만 판매하는 특수부위 전문점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뭐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우둔살 이런 부위를 가지고 우둔살은 육회로 해서 대포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중성 있게 술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겠다. 이런 전략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원육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알고 등심 스테이크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특수부위 전문점 구이집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소고기 창업이라고 한다면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에 대한 공부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고기 창업을 했을 때 추천하는 상권이라고 한다면 소고기 창업이다라는 그런 키워드보다는 내가 소고기와 무엇을 팔 것이냐, 와인을 팔 것이냐, 위스키를 팔 것이냐, 소주를 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고기에 대한 포지셔닝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좀 고가의 소고기를 프리미엄으로 파는 주류와 페어링해서 파는 전략도 중요하고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가고 혹은 내가 이 프랜차이즈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고기를 좀 싸게 팔면서 변두리에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장의 상권은 한마디로 복합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분들이 자기의 가족 모임에 대한 단체를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회사들이 회식까지 단체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권입니다. 상권을 선정한 기준 중에 첫 번째는 유동인구와 업종과의 그 적합성.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주거인들의 생활 수준이나 수요 수준이 너무 고가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은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호박식당의 가격대와 메뉴 구성이랑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처음 입지 선정 기준의 첫 번째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독점의 원리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만큼 공급하고 있는 식당들이 많지 않았던 지역.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약간 좀 홍무지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식당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업체의 유무 부분이 두 번째로 제가 이 입지 선정을 한 이유입니다. 고깃집 기준으로는 냉방 전력은 평소에 보통 3배를 만듭니다. 난방은 열이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들어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20평짜리의 고깃집을 한다. 그러면 냉방은 60평형 냉방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덕트 같은 부분은 보통 고깃집을 가시면 환기 때문에 옷에 냄새 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덕트가 만약에 5개면은 보통 2마력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매장에 10테이블이다. 10테이블 서서 10개 필요하다. 그럼 보통 모터를 옥상으로 2대 정도 2마력짜리를 달아서 비교적 좀 센 모터를 달아야 나중에 환기에 문제가 없고 이 안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는 나머지 공기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 환풍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고깃집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20평 기준이다. 그럼 보통 20kg 이상 전력이 들어와서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중간에 증설을 하려면 그 매장 영업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에 어떤 충분한 계약 전력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예비 창업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그 매장의 규모는 저는 20평 규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매장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컨트롤해야 되는 인력도 많아지고 관리적인 부분도 초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평 정도 규모면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로서 본인이 주방을 보면서 홀 한두 명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혹은 주방에 한두 명을 채용을 하고 내가 홀에서 혼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초보 작업자들이 충분히 운영을 해갈 수 있는 규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0평 규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홀 7, 주방 3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대부분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고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20평 기준으로 주방은 한 5평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13평 정도가 순수 홀 그리고 2평 정도가 화장실 그런 배분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테이블 개수는 한 17개에서 18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13개 정도만 놓고 운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홀에서도 꼬이고 주방에서도 꼬이고 이런 꼬이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테이블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서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테이블 개수를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줄 서는 그림만큼 훌륭한 인테리어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줄 서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을 일부러 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는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테이블의 개수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방 동선은 그
동선을 어떻게 자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화구가 주방에서 홀로 나가는 위치랑 멀리 있으면 그만큼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보통 화구 같은 경우는 바로 뚝배기를 잡고 홀에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근접한 위치에 놔줘야 되고요. 설거지 같은 경우는 홀하고 너무 가까우면 설거지를 하는 소리나 음식이 이제 버려지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홀이랑 좀 먼 쪽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퇴식구와 배식구인데요. 퇴식구, 배식구의 라인은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면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부딪히고 속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홀에서도 후드와 환기 시스템이 중요하듯이 주방에서 그 열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객들이 연기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인력들한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열을 빨리 빨아들일 수 있는 주방 덕트가 중요한 것이고, 냉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여름에 그 열을 다루는 주방의 공간에서 에어컨 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일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주방에 이직률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주방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직원이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무엇보다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전 교육은, 위생 교육은 누구나 받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필요한 조리 기술은 육류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 한우 전체 한 마리를 가지고 발골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칼질, 이 정도는 알아야 하고요. 저는 4군데 정도 되는 식당에서 5년 정도의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업 전에 알아야 될 법률은 대표적으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부분 식당 창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의 뭔가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편이 날라온다든지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원산지 표기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반 처리 같은 부분, 주방의 위생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사장의 역할입니다. 운영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부분들은 반찬 냉장고, 그리고 고기 정육 쇼케이스, 정육 냉장고, 4문짜리 냉장고, 그리고 육절기, 육수 냉장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매출적으로 고객들이 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육류나 음식 판매로만은 이 매장의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